자, 오늘 시험 본거 중에서 13번 문제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서운해요. 왜냐면 얘는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왜 나는 못 풀었지? 그쵸, 이상하죠? 얘는요, 딱 인티그랄에 미지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항함수 fx. 얘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말은 다 늘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다.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잡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갈 때 했더니 요거까지 잘했어요. x-2분의까지 잘했어요. 1부터 x까지 x-t에 ft의 dt 값이 있고요. 이것은 3이다라고 돼 있어요. 1부터 2까지 4x 플러스 1 곱하기 fx의 dx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x에다 뭐 대입하라 그랬죠? 1 대입하면 무조건 0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뭐 하게 되죠? 미분을 하게 되죠. 그쵸? 자, 근데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x가 어디로 가죠? 2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막 미분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놈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놈은 이렇게 전개하는 거 동의되세요? 왜냐면 시그마는 인티그랄과 시그마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다거든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거 동의되세요? 자, 인티그랄은 시그마랑 똑같은 거니까요. 분리 공식, 대입의 공식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1부터 2까지 써놓고요. 4x fx의 dx고요. 더하기 1부터 2까지의 fx의 dx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시그마니까 4로 변화와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자, x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극한을 정리합시다. x에다 2 들어가면 분모가 뭐죠? 0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양과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요. 극한은 2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모가 뭐죠? 0이죠.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극한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2 집어넣고 2 집어넣어도 0분의 0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부터 2까지 2-t의 ft의 dt는 뭐가 되겠어요? 0이겠죠. 아, 근데 이런 건 처음 봤죠? x에다 2지. 근데 수학이 모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다른 수학이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여러분 150개 하면 수능 만점이라니까요. 150개만 알면 돼요. 요런 개념 150개. 그럼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예요? 대입해보는 거잖아요. 2를 대입해서 0이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당연히 보겠어요? 0이겠죠. 그럼 얘가 0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인티그럴 2에 2ft의 dt 빼기 1부터 2까지 tft의 dt는 0이다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거 제가 대단한 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분모에다가 2 집어넣고 분자에다 2 집어넣으면 0분의 0 나와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0분의 0 나오면 뭐 하실 거예요? 로피탈 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리미트 숫자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죠. 일단 뭐 한다? 대입한다. 분모가 0 나오면 분자가 숫자가 나오면 무한대다. 근데 분모가 0 나오면 분자도 뭐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리미트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0분의 0이 나왔을 경우에 둘 중에 하나죠. 약분하거나 로피탈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다른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장담할게요. 리미트 수트라고 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 다른 풀이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풀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을 약분하자. 이게 좀 곤란하니까 이제 우리 뭐 들어가는 겁니다. 로피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놈 잡 여기가 x가 있어서 그런가요? 자, 보세요. x-2분의 자, 요건 요렇게 불러질 거니까 x 곱하기 1부터 x까지 ft의 dt 빼기 1부터 x까지 t ft의 d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없이 2로 가는데 그럼 여기다 0 넣어서 0분의 0 됐으니까 이제 로피탈 때릴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그럼 x로 미분합니다. 자, 요는 미분하면 뭐 되겠어요? 1분의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리미트 x는 2로 가는 게 살아남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살아남아야 돼요. x까지의 dt 플러스 자,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뭐 됩니까? 요거 fx 되죠. 빼기 요거 미분하면 뭐 됩니까? x 곱하기 fx잖아요. 그럼 얘가 나가죠, 이렇게. 그렇죠? 자, x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그럼 1부터 2까지 ft의 dt는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뭐래요? 3이래요. 얘가 뭐래요? 3이래요. 그럼 얘는 뭐래요? 6이래요. 6이래요. 곱하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되게 서운했던 문제예요. 자, 근데 그러면 보세요. 일단 여러분과 저의 차이를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차이를 얘기할게요. 나는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겁나게 삭삭삭삭 소리가 나더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나는 얘에 대해서 그렇게 푸는 것이 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럼 다른 풀이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순서대로만 풀면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바꿔놓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 문제를 외워서 푸느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독해로 푸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독해로 풀어버릇하셔야 모든 문제가 똑같아져요. 이해되셨어요? 천천히 다시 풀어보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옛날에 여기다 2 넣었을 때 여기가 0이었거든요. 아,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자, 리미트가 간다는 얘기는요. 대입해요. 0분의 0 나와요. 그 다음에 둘 중에 변형해서 약분하거나 아니면 로피탈 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미분하기 좋으면 로피탈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약분하기 좋으면 약분 때리시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요. 인티그랄은 분리된다는 거 이게 다예요. 근데 얘는 안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안 어려워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과정 요것만 좀 잘하시면 됐던 건데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이게 일단 1번 서운했던 문제예요. 그러면 13번이 서운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가 서운하냐면요. 22번이 서운해요. 제가. 겁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 접근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모의고사를 쭉 보다 보면은요. 출제자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저번에 시험 볼 때 어떤 놈 절대값 그렇게 좋아한다, 절대값 그렇게 좋아한다 해서 같은 절대값이 2번 문제 나오거든요. 얘는요, 인티그럴 x를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인티그럴 x 들어가는 거. 자, 22번 보면, 자, 양수 a는 양수라 그랬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x 세제곱 어쩌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둘 거고요. 자, gx가 뭐라고 나왔냐면 0부터 x까지 f'의 x 플러스 a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의 dt다. 이렇게 t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 문제를 독해로 풀기 위해서는요. 어디가 땅 찍어놓고 어디는 어떻게 푸는 게 다야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어야 독해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잖아요. 여기는요? 아, 그건 모르겠고, 일단 모르겠고, 그건 일단 나는 모르겠고,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인트가 여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 딱 정해져 있는 패턴이죠? 빠짐없이 넘어가는 패턴이잖아요. 일단 x에다 뭐 집어넣을 거예요? 0 집어넣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뒤에 0은 0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양변을 미분하는 것까지 큰 문제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G'X는 어떻게 되냐면요. F'의 X 플러스 A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G'이 나왔으니까요. 이것의 부호가 플러스면 Gx는 증가고 이것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Gx는 감소부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아,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독해로 끝난 겁니다. 이건 그냥 내신 준비할 때 그냥 했던 그 독해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란 말이죠.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막상 해놓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시험 이거 쭉 풀어가면서 제가 수업을 해 나가잖아요. 그때 뭐가 딱딱 보이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요 놈이 금빛으로 변해서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해리포터처럼. 그러니까 얘들이 쫙쫙쫙쫙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딱 보면 오, 여기가 빛이 빵빵 납니다. 이거는 풀이 방법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무조건 100%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온다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프라임 x의 부호를 체크하면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f'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f'이 얘를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몇 차가 나오겠어요? 2차가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자, 2차인데 그럼 fx가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x축으로 얘는 프라임을 마이너스 a만큼 보내라는 얘기고 얘는 x 마이너스 a만큼을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놈을 한쪽으로는 a만큼을 빠꾸를 시켜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한쪽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시켜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물론 얘가 조금 가느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a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G'X의 부호를 판단할 때요. 요건 되게 중요해요.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얘의 부호를 알면 되는데 두 개가 뭐 되어 있죠? 뭐 발로 찼다. 얘를 대충 그래도 보이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빠진 애에 대해서 뭐 원한이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만. 자, 여기서 얘가 고난이도예요. 잘 보세요. 요것이 이제 요거는 1등급 가르는 패턴이에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프라임이 나왔는데 두 개가 곱해져 있잖아요. 이걸 식으로 쓸 생각하지 말고요. 부호만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럼 여기 부호 뭐죠? 플러스죠. 왜냐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일 거 아니에요. 여기요.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를 기준해서 얘는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로 갔겠죠. 여기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 플러스죠. 다시요.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두 개가. 이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요 부분은 플러스예요. 요 부분은 마이너스고요. 자, 이 부분은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은 플러스예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그 값이 몇 개를 가지냐면 4개를 갖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얘가 그 값을 몇 개 갖는다 그랬죠? 2개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개를 갖는 방법이 얘가 그러면 바깥으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는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죠? 여기는 플러스죠.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그 값이 2개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2분의 13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문제는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좌우가 다 식일되니까 여기는 아마 7이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적당하게 뺐더니 2분의 1이고 여기서 더했더니 2분의 13이고요. 뭐 가운데는 그렇고요.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서 이만큼 뺐더니 여기서 베타에서 이만큼 갔더니 여기는 7이고 뭐 알파에서 이만큼 갔더니 7이고 뭐 이런 따위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계산인데요. 이 문제가 1등급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여기에요.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오는 건데 내가 이 문제가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못 왔으면 이제 제가 울고 싶은 문제예요. 이건 서운한 거죠. 여기까지 자동으로 왔어야 돼요.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곱하는 경우의 문제도 한 번은 설명을 했어요. 프라임이 나왔을 때 이걸 식으로 접근해서 뿔마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프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했던 적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했어요. 그래프로 봐서 더하기 빼기일 때 앞에 게 크면 플러스고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다. 아니 그런 거죠. f 프라임 x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 빼기 사인 x였어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게요. 제가 미적분해서 미안하지만 미적분이랑 이거 똑같아요. 얘가 왜 똑같으냐? 프라임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면 올라갈 거고 마이너스면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것의 부호를 판단하는데 여기는 더하기 빼기로 돼 있죠. 그럼 앞에 게 크면 플러스 거고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2개를 그려놓고 푸는 거예요. 자, 2분의 1이라는 거 하나 그려놓고요. 사인 x 하나 그려놓고요. 자, 그럼 앞에 게 크냐 뒤에 게 크냐? 지금은 앞에 게 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의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프라임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 자, 프라임의 그래프를 프라임을 놓고 fx를 추정을 할 때는 부호를 체크할 건데 얘가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다면 앞에 게 크면 플러스,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그래프 2개를 넣을 때. 자, 2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따로따로 그려놓고요. 뿔뿔이면 플러스, 뿔마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서운했던 문제가 21번 문제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꾸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공차가 자연수 D. 저는 그런데 꼭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자연수래요. 자, 모든 항은 또 정수래요. 그럼 첫째 항도 정수겠죠. 처음부터 쭉쭉쭉 올라가야 정수가 될 테니까. 자,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D값의 합을 구하라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0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0 되는 항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2M이 마이너스 AM 이렇게 생겨먹었죠. 그죠? 자,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다라는 말을 보고 저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쨌든 양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m일 경우에 나오는 값이 있는데요. 여기가 2m일 경우에 요 값과 요 값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요 m하고 a에 이 m이 있는데요. 요거는 개수가 몇 개냐면 m 플러스 1개인데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도 헷갈린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헷갈리죠? 그럼 1, 2, 3, 4 때려보시면 돼요. m이 1이라면 a1하고 a2 값이 이렇게 돼서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m이 2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a의 2가 돼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a의 4가 되는데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a의 3이 0이 돼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m은 홀수여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개수가 짝수개가 돼야만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0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절대값을 했을 때 128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대값을 했을 때 128이 된다는 얘기는 그럼 이것의 합이 64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야 128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아래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간격이 요게 D고 요게 D잖아요. 지금 한 칸 한 칸 따질 때. 아니 뭔 얘기냐면요. 항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 항이 여기고요. 그 다음 항이 여기잖아요. 그죠? 공차가 D라면 이게 D일 거고요. 이게 D일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더해서 64가 된다는 얘기는요. 첫째 항이 2분의 D고요. 공차가 D가 되고 그 합이 64가 되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저는 이렇게 풀어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자 공차가 D니까요. SN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 제곱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1항일 때가 2분 D니까 이거 끝났네요. 자, 요 놈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얘가 64가 되면 되나요? 그럼 D 곱하기 N 제곱이 128이 되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이 N 값을 가지고 N 제곱이 나오면 되는 거네요. 128이 되게끔. 그럼 128이 N 제곱이 되는 것은 얘가 2 곱하기 64인데 여기는 8 곱하기 8이니까요. 여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n제곱이 될 수 있는 것은 4가 될 수 있네요. 그럼 나머지는 32가 될 수 있겠네요. D는. 그 다음에 16도 가능하겠네요. 16이 가능하면 D는 8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걸 묶으면 어떻게 되나? 이건 안 되네.
제곱이 되려고 그러면 64를 하게 되면 이거 64를 할 수도 있네요. 88은 64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2도 가능하네요. 아, n이 1일 수도 있네요. n이 1이면 d는 128이 가능하네. 이거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풉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난이도는 좀 이따 치는데요. 저는 얘를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도 이제 등차 등비 나왔을 때 직선으로 보는 거 몸에 잘 안 배죠. 천천히 이거 연습해 보세요. 요거는 등차 등비를 그래프로 푸는 것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저는 좀 되게 자유롭게 봐요. 어쨌든 직선이야. 같아. 근데 이제 요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랑 이제 어차피 똑같은 개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크게 뭐 개수도 신경 안 썼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요 정도 놓고 혹시 여러분이 다음 주에 뭐 질문하셔야 되는 거 있으면 저 질문을 하실 거고요. 제가 요거 가져가라 그랬죠? 요거랑 저번 주에서 제가 14번 문제 안 풀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22번 문제 요거 제가 한 장짜리 처음 나왔던 것 중에서 이거 어디 갔니? 이거 다 가져갔나? 이거. 혹시 갖고 있는 사람? 한 장짜리. 자, 지금 한 장짜리에 22번 문제예요. 이거랑 뭐가 동일하냐면 저번 주에 14번 문제랑 사실은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 1등급 맞자에서 하나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22번 문제 볼게요. fx가 절대값이 있고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과요 실수 t에 대해서요 구간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구간이 t라고 하는 미지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는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줘요. 이거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범위를 바꿔나가든지 아니면 잘 보세요. 함수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범위를 바꿔요. 그럼 얘가 변해 나가는 거예요. 구간이. 자, 어떤 경우에는요. 구간을 고정시켜 놓고요. 함수를 바꿔요. 함수를 바꿀 때가 있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바꾸면 어떡하죠? 찍자.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범위를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 찍자. 그거 풀고 앉았으면 시간 낭비니까 과감하게 찍고 넘어갑시다. 자, 4번이 답이에요. 그거 나오면 그냥 4번이라고 찍으세요. 그냥 혹시 진짜 4번이면 대박인데. 자, 둘 중에 하나가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범위를 바꾸든지요. 범위를 고정시켜 놓고 t 값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요 문제 패턴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 구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를 그릴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그냥 생자를 그려놓고 꺾어 올린다. 큰 문제 없으시죠? 자, 3차니까 헛둘셋인데 여기가 뭐겠어요? 0이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0인데에서 여기가 8인데 0,8인데요. 자,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3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하고요. 1에서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놈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고정이 됐으니까 다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 집어넣었더니 뭐 나옵니까? 6 나오나요? 5네요? 6. 4. 5에다 6이네요. 나는 수능을 안 보니까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6이 나왔어요.
여기는 8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고민할 것도 없이 10이겠네요. 그죠? 우린 이걸 잡아놓고 풀기 시작을 하니까.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얘를 꺾어서 올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쓸데없이 이게 어딘지 이거는 영푼을 하고 하루 종일 낑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건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려놨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 절대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얘는 그려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얘는 어쨌든 그려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려진 거. 그냥 4차함수로 줄 수도 있고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고정되어 있으면 얘는 그려진 거라고 봅시다. 자, 여기서 구간이 바뀌는 거죠. t부터 t 플러스 2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릴게요. 지금부터 얘를 갖고 그릴 건데요. 얘가 지금 그리는 것이 이 무슨 값이냐면 GT예요. G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을 갖다가 그려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T가 여기죠? T 플러스 2는 여기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은 누구예요? 얘죠?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T가 여기라면 얘는 요걸 따라서 내려오면 되네요? 그럼 얘가 점점 가면서 점점 내려가니까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GT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2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 역전이 생겨버리죠. t가 여기 극단적으로 볼게요. t가 여기고 t 플러스 2가 여기면 얘가 최대값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 값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돼요? t에다 쓰셔야 되죠. 요거 연습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연습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딘가는 2가 되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는 2가 되는 애가 있을 텐데 그럼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요 놈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여기서 더 이 t가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에 얘를 찍어줘야 되죠. 그러면 t가 여기라면 이 값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오른쪽 값을 찍어야 되네? 맞죠? 그럼 이제 요 값을 갖다가 요렇게 오게 되니까 지금 이 값들을 찍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최대값은.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식을 잘 보세요. 자, 이거를 갖다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KX라고 합시다. 안에 거를 K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요. K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X축으로 빠꾸 2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쓰는 거 잘 봐주세요. 요렇게 쓰는 거 잘 봐주세요. 저는 얘를 KX라고 놓고요. 얘를 K의 X 플러스 2라고 놨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죠? 마이너스 K. 그렇죠. 마이너스 KX죠. 왜냐면 꺾어서 올렸잖아요. KX를.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두 점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t는 여기가 마이너스 kx고요. 오른쪽은 kx 플러스 2가 되겠죠. 물론 우리는 t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요 놈이 따라서 쭉 두 칸으로 올라가면 어쨌든 이 놈이 제일 큰 놈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얘가 따라서 올라왔겠죠. 여기가 두 칸 되는 애까지. 맞죠? 그럼 요 놈을 더 더해지면 그래도 최대값은 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가 올 때까지는 얘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누가 커요? 이제 또 얘가 크죠? T쪽이 크잖아요.
그럼 t는 얘에 따라서 내려갔겠죠. 내려가다가 역시나 여기서 뭐가 되는 애가 있겠죠. 두 칸이 되는 애가 생기겠죠. 자, 요식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그냥 kx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서부터 얘를 따라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요 놈은 뭐겠어요? k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왜냐면 밖으로 두 칸씩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 놈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주황색으로 그려놓은 얘가 GT예요. 사실은 이 문제의 의미는요. 이 말이 t에 따라서 변화가 될 때요. 이거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t반을 드린다면 여기서 이 간격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해서 저는 식을 이렇게 써버리고 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와 어디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여기하고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려놓고 따지면. 맞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랑이 만나는 곳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kt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하고요. 여기요. x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8 미안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8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풀면 요것의 값이 여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사실 여기까지 좀 그 다음에 당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풀어요? kx랑 k의 x 플러스 2가 만나는 거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 값과 이 값이 겨 나오는 거죠. 야, 근데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1등급이라 만점을 맞고 싶다. 이 퀴즈예요. 범위 잡아서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나는 3등급 맞으면 돼. 그럼 GG! 버리시면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접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손가락 갖고 찍 따라오면서 두 칸 찍 따라오면서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그런데 t에서 써야 GT니까요. 여기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t-2부터 t까지 이렇게 주면 문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값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은 누구겠어요? 얘죠. 근데 그걸 여기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두 칸, 그럼 이 값이 최대인데 그걸 여기다 체크를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다 이 값을 써야 되니까. 그럼 이건 뭐겠어요? t-2죠. 이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얘가 문제 내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범위 잡아놓고 자 최대 최저분데 이거 범위를 갖다 놓고 자 t에 대한 함수를 써라.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t에 대한 함수를 써라. 자, 난 1등급까지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요거요.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 풀을 천천히 따라서 이해해 보세요. 근데
요걸 한번 깨달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볼 만한 게임이거든요. 얘 정도는 해볼 만해요. 얘 정도는 그냥. 얘 정도는. 자, 그러면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안 풀어드렸던 문제가 있는데요. 저번 주 시험 봤던 문제 중에서요. 14번 문제. 제가 이거 안 풀어드리고 왔어요. 이게 왜? 이걸 안 풀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풀어줘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풀어드리고 갔어요, 그냥. 근데, 자, 일단 지금 오늘 했던 거랑요, 이 문제랑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14번 문제입니다. 자, 혹시 모르시면 그냥 보세요. 자, 양의 실수 t라는 말이에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요. fx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x 세제곱 빼기 3t 제곱의 x다라고 정리가 됐어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 fx는 x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3차 함수니까 헛둘셋은 그렸을 거고요. 당연히 여기를 체크해 버릇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x제곱 앞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이었겠죠? 맞죠? 자, 그리고 요 놈을 미분을 했더니 3x제곱 빼기 3t제곱이 되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여기는 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서 이제 험악하게 문제를 풀면 여기가 0인데 x잖아요. 이거 무슨 함수입니다. 기함수, 원점 대칭까지 자동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럼 원점 대칭까지 정리를 뜩 하고 났더니 그럼 여기는 당연히 루트 3t가 나오게 돼요. 루트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모르시면 푸시면 돼요. 이걸 x로 묶어주면 0이 근일 거고요. 그러면 x제곱 빼기 3t제곱이니까요.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t 나오거든요. 자, 근데 자, 비율 관계 알아두시면 이것은 루트 3대 1이다 알아두시면 조금 빠르게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t니까 여기 루트 3t가 되겠죠. 쓸데없이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쓸데없는 짓 한번 할게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거 2대 1이라 그랬죠.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 2t니까 여기서 t가 되니까 요것은 아마 마이너스 t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t. 당연히 여기도 쓱 긋게 되면 자, 이것도 2대 1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2t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다 써먹어서 제가 그려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은 게 fx를 그렸는데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요. 그래프가 변하죠. t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죠. 그럼 t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얘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아까는 그래프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요. 그래프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범위가 움직였어요. 근데 얘는요. 그래프가 변형이 되고요. 얘가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 얘는 범위가 고정이 됐죠. 얘는 범위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문제고요. 아까는 그래프를 고정을 시켜놓고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얘들이 문제 내는 패턴 잘 보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로 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둘 다 변하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뒤지치고 찍으라고요.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라니까요. 어차피 틀릴 거. 많이나 편하게. 주관식 나오면 어떡합니까? 32요. 믿지 마요.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범위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범위가 고정된 다음에 그래프가 변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봤듯 우리 이렇게 정합시다. 그래프를 고정시켜놓고 범위를 바꿉시다. 그래도 되잖아요. 안 돼요? 돼요. 발상을 바꿔보자고요. 우리 똑같이 그래프 그려놓고요. 범위 바꾸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우리는 그래프는 하나를 그릴 겁니다. 자, 원점 대칭일 거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여기가 t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t였고요. 자, 여기가 2t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t였어요. 얘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여기가 1이면 t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라고 풀 수도 있잖아요. 다시요. 얘가 1이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어디 있겠죠.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겠죠. 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래프 고정시키는 거 얘를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고정시켜 놓고요. 범위를 갖다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내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이 어디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이 여기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럼 여기가 1이라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2는 여기다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고정시켜 놓고 t 값이 넘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고정시켜 놓고 이 범위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얘가 2라면 얘가 2가 되면 안 되는 우리 어차피 1 갖고 놀아야 되니까요. 1이 어디냐의 문제예요. 그럼 1이 여기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2는 어디겠어요? 뭐 대충 여기 어디쯤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물어본 게 뭐냐면요. 자, fx의 그래프하고요. 절대값 fx의 그래프요. 이 두 개를 갖고 노르란 얘기인데 이 그래프는 하얀색으로 그려놨어요.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건져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건져 올립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돼요. 건져 올렸으니까. 얘는 건져 올리니까요.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자, 그러면 절대값의 그래프는 얘랑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는요. 이것이 되게 여기 공통이네요. 이게 fx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잡았을 때요. 최대값들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1이 어디고 마이너스 2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틀려질 거 아니겠어요? 대충 쉽게 생각해 봅시다. 2t가 만약에 여기가 1이면요.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값은 얘겠죠. 주황색은. 그 다음에 파란색은요. 얘가 최대값이겠죠.
맞죠? 이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야, 이래 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G의 2는 G의 2라고 해서 T가 뭐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T가 2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T가 2일 때. 그럼 T가 2라 그러면 여기가 2라 그러면 여기가 2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은요? 파란색은 얘겠네. 그러면 t가 2면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여기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파란색의 최대값 얘죠. 주황색의 최대값도 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t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인데요. 그러면 얘는 2t의 세제곱이네요. 2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16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파란색도 16이고요. 주황색도 16이잖아요. 두 개를 더하니까 32다. 이렇게 돼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GT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GT가 2 곱하기 F의 마이너스 T. 그러면 얘가 2배가 나온다는 것은요. 파란색도 얘가 최대고 주황색도 얘가 최대일 때를 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황색은 이걸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걸 넘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을 넘으면 t가 그냥 어디까지? 1일 때까지만 돼야 돼요. 얘가 넘어가 버리면 곤란하죠. 범위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여기 있어도 최대값, 여기 있어도 최대값은 얘잖아요. 그럼 t가 2일 때가 되겠죠. 그럼 1부터 2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1인 거예요. 1하고 2죠. 자, 세 번째 거 보면요. 극한이 떨어졌네요. 자,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무극한을 갔을 때 h분의 g의 2분의 1 플러스 h 빼기 g의 2분의 1. h가 0 들어가니까 0분의 0은 맞아요. 그죠? 로피탈 때리니까 g 프라임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것의 무극한이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는 좌극한이니까 g 프라임 2분의 1의 좌극한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을 왜 물어볼까요? t가 2분의 1이 되면 얘가 뭐 됩니다? 1이 돼버리죠? 여기 구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의 좌극한이라는 얘기는 이쪽까지를 뜻하는 게 되고 우극한이라는 것은 얘를 뜻하게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일 테니까요. 여기겠죠, 그죠? 그럼 이걸 넘어가는 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 주황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일 거예요. 주황의 최대값은요. 근데 파랑의 최대값은요. 왼쪽이라 그러면 파랑의 최대값도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파랑은 최대값이 얘잖아요. 주황은 얘고 파랑은 얘잖아요. 근데 오른쪽이 돼버리면요. 주황은 얘인데 파랑은 얘가 되죠.
얘가 최대값이 돼버리잖아요. 파랑은 이렇게 생겨먹는 거니까요. 왼쪽은 아무리 커져봤자 얘는 작은 마이너스 쪽으로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거보다 넘어가는 오른쪽에서 내려오면 최대값이 얘잖아요. 그럼 여기를 프라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은 상관없고요.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t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요. 한 3점 같은 4점 t만 일단 좀 연습을 할게요. 너무 골 때리는 거는 일단 우리 참자. 미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아까 정도까지 있죠. 아까 정도까지 하는 거 정도까지는 최대 최소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는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이거는 천천히 생각해봐서 이해가 되시면 하시고요. 근데 얘기인즉슨 결론은 이렇게 푸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풀다가 질문하시고요. 이제 4점짜리를 갈 건데 좀 쉬었다가 해야겠죠? 쉬었다가 4점짜리 점화식 좀 패턴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합시다. 좀 쉬었다.